바닥까지 잡잖아요. 얘는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영생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의 피를 수혈을 받아서 온다,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반갑습니다. 저는 과학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저는 과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80억 인구가 다 겪는 이제 숙명, 죽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늦출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젊어질 수는 없을까?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 2018년도쯤에 이 WHO에서도 이 노화를 질병 코드로 분류를 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 노화도 일종의 고칠 수 있는 질병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질병의 카테고리로 넣은 거죠. 이제는 과학자들이 노화가 거스를 수 없는 숙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를 하고, 과연 이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 노화를 고쳐서 다시 젊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노화를 역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연구 결과들이 뭐가 있는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자녀분들한테 레고를 선물해 주시거나, 여러분들 어렸을 때도 레고 조립해봐 주잖아요. 근데 레고 이거 박스 뜯어보면은 레고 표지에 있는 멋있는 이 레고대로 완성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 뭔가 든거보고 만들어야 돼요. 그 들어있는 게 바로 설명서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생명체도 레고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포가 일종의 레고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를 탁 뜯어보면 세포를 만들어주는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 설명서가 바로 유전자, DNA, 염색체라고 불리고요. 그러면 그 설명서가 얼만큼 잘 유지되냐에 따라서 이 레고 세포가 잘 만들어지고 그게 노화가 되어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대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활성산소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뭐 술, 담배, 굉장히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이 설명서가 찢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레고도 설명서가 찢어지면 레고를 못 만드는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DNA, 유전자, 염색체도 찢어지면은 세포가 결국 늙고 병들거든요. 그래서 이 찢어지는 걸 돌연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결국 이런 돌연변이가 많이 생기면은 설명서가 이상해지니까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그 레고 세포는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노화로 이어진다, 유전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우리도 설명서가 그냥 있는 거랑 어디 비닐 같은 거에 포장되어 있는 거랑 같이 냅두면은 당연히 우리가 계속 쓸 때마다 비닐에 있는 거는 이 비닐이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설명서가 더 오래 견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염색체 DNA도 얘를 보호해주는 비닐 역할을 하는 녀석이 이 염색체 말단에 붙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텔로미어라고 하는데요.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신발끈 묶을 때 신발끈 끝에 캡 같은 그것 덕분에 신발끈이 사실은 오래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금방 이게 해지면서 찢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염색체 끝에 이 텔로미어가 염색체를 보호해주는데, 이게 한 세포가 분열하면 분열할수록 이 염색체 끝에 보호막 역할을 하는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져요. 결국 짧아지면은 이게 다 헤어져 버리면은 안쪽에 정말 중요한 유전 물질, 진짜로 설명서로 치면은 그림이 있는 부위, 그 부위가 이제 찢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급격히 노화가 오는 거고, 최근에는 짧아지는 이 텔로미어를 다시 늘려주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몸에 있는 특정 효소가 이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효소가 텔로머라제라고 합니다. 이 텔로머라제 같은 경우는 이 보호막 역할을 하는 텔로미어가 짧아질 때마다 다시 이거를 늘려줘요. 건물에서 벽이 해졌다, 그럼 다시 벽돌을 쌓아주고 다시 시멘트를 발라주는 거죠. 그것 덕분에 우리가 그나마 좀 짧아지는 걸 늦출 수 있는데, 이 텔로머라제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 활성도가. 그래서 텔로머라제가 텔로미어를 만들어주는 속도보다 짧아지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노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다양한 생명체들 중에서 이 랍스터 아시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랍스터는 정말 신기하게도 텔로머라제 활성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요. 텔로미어가 영원히 짧아지지 않는데요. 바닥까지 잡잖아요. 얘는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영생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랍스터도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는 환경에서, 천적이 없는 환경이면 영원히 살 수 있겠죠. 근데 대개는 천적이 잡혀 먹히거나, 또는 얘는 절지동물이라서 몸집이 커지면 탈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탈피하다가 되게 좀 스트레스를 받아 죽는데요. 근데 탈피를 할 때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천적의 공격을 안 받으면은 이론적으로 텔로머라제 활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얘가 생물학적으로 늙지 않는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 텔로머라제 활성도를 높이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텔로머라제를 발견한 분이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이거다. 그러면 사람도 텔로머라제 활성도를 높이는 약물을 처리하면은 바닷가재처럼 텔로미어가 안 짧아지니까
영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험을 해봅니다. 동물 대상으로. 텔로메라즈 활성도를 높이는 걸 찔러봐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많은 과학자들이 젊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온몸에 암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암세포의 특징 중 하나가 텔로메라즈 활성도가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암세포는 영원히 분열하거든요. 영원히 분열한다는 것 자체가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고 얘가 버티면서 계속 분열을 한다는 거거든요. 텔로메라즈 활성도가 너무 높으면은 오히려 세포가 너무 건강해져서 암세포처럼 바뀐다는 거죠. 세포가 싱싱하다는 뜻인데 가장 극단적으로 싱싱한 케이스가 암세포거든요. 그래서 암세포는 영원히 분열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 텔로메라즈 활성도도 너무 높이면 안 되구나. 이 적정성을 유지해야 기능을 유지하고 살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적당한 활성도를 높여서 텔로미어가 계속 적당한 선을 유지할 수 있게 그런 연구도 하고 있고요. 텔로미어 관련해서 재밌는 연구 결과가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노화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좀비 세포라 그래서 이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지면은 이제는 완전히 짧아진 상태가 되면 이 세포가 그냥 죽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죽는 것도 아니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마치 좀비처럼 바뀐다 그래요. 텔로미어가 짧아진 세포는 기능을 잘 못해요. 영양분만 빨아먹고 그리고 심지어 염증 물질이라던가 주변 세포한테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계속 분비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좀비 세포들이 많아지면 노화가 급격히 일어난다 그래요. 아기라던가 젊은 사람들은 이 좀비 세포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좀비 세포의 비율이 굉장히 많아진대요. 그래서 이 노화의 주된 원인이 텔로미어가 짧아진 좀비 세포들이 점점 비율이 많아지고 걔네들이 기능도 안 할 뿐더러 다른 세포들한테 악영향까지 미치니까 결과적으로 빠르게 노화가 일어나서 죽는다. 근데 참 다행히도 이 노화 세포랑 건강한 세포가 구분이 되거든요. 특정 이제 염색을 하거나 특정 유전자 반영을 통해서 이 좀비 세포만 가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좀비 세포만 가려내서 얘네들만 죽이면은 늙은 동물이 다시 젊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비 세포들이 많은 늙은 쥐들한테 이 좀비 세포를 다 제거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늙은 쥐가 완전히 사람으로 치면 10대, 20대 젊은 쥐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 털이 되게 푸석푸석하고 흰 털이 많고 털이 많이 빠졌는데 털이 윤기가 많아지고 털이 다시 자라. 그리고 흰 털이 다시 검은 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전체적인 노화의 징후에서 젊은 사람의 징후로 바뀌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좀비 세포들만 제거하는 그런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사실 좀비 세포를 제거하는 건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과학자들이 직접 유전자를 활성도를 조절하거나 특정 단백질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는 거니까. 텔로메라즈는 정말 다행히도 굳이 우리가 주사를 맞지 않아도 적정선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우리가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데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20대 중반에 생물학적 나이를 가질 수 있게 됐거든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에 이제 한 30년 정도 노화를 이제 역전해서 젊게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신 노화의 대가분이 계세요. 이 데이비드 싱클레어라는 교수님인데 그분도 이제 밝혀낸 결과입니다. 우리 사람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25,000여 개의 유전자 중에서 이 사람의 세포를 다시 젊게 만들어주는 유전자도 없을까? 그분이 찾아낸 게 이 시르트윈이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시르트윈 유전자는 실제로 활성화가 되면은 늙고 병든 세포가 뚝딱뚝딱 고쳐지는 거예요. 젊게. 야, 그럼 이 유전자만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은 사람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결과적으로 이 시르트윈이 활성화되면 세포가 다시 젊어지니까 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사람도 젊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르트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찾아봅니다. 장수로 유명한 나라의 사람들을 찾아봐요.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프랑스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장수를 할까? 미국 사람이랑 비슷하게 육류 소비량이 많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심혈관계 질환으로 많이 죽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안 죽는 거예요. 심혈관계 질환이 없는 거예요, 거의. 차이가 뭔가 봤더니 와인이에요, 와인. 와인을 거의 음료 먹듯이 먹어요. 물 마시듯이. 뭐 달리기 하다가도 먹고 밥 먹다가도 먹고 뭐 파티할 때도 먹고. 그럼 과연 이 와인에는 어떤 성분이 있길래 비슷한 육류 소비량을 해도 프랑스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오래 살고 건강할까? 여기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이 시르트윈 이 장수유전자를 켜주는 거예요. 그 성분이 와인에 많고 그거를 자주 마시다 보니까 그 레스베라트롤이 시르트윈 유전자를 켜줬고 그게 켜지면서 프랑스 사람들은 장수유전자가 더 많이 켜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노화가 좀 늦게 왔고 심혈관계 질환을 막을 수 있었다. 화이트에 거의 없고요. 레드 와인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싱클레어 교수가 신이 나가지고 이 레스베라트롤을 정제해서 약으로 팝니다. 근데 전 세계 많은 과학자들이 뭐 싱클레어 교수님을 포함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이 시르토닌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해요. 그래서 또 찾아내요. NMN이란 물질이 있는데 이제 초콜릿 아닙니다. 초콜릿은 MNM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NMN입니다. 얘는 훨씬 더 많이 시르토닌 유전자를 켜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NMM도 정제를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근데 그 고농도의 그 알약 판매하는 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먹기는 힘들겠죠. 그것도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 근데 정말 다행히도 NMM을 안 먹어도 시르토닌 유전자를 활성도를 확 키워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텔로메라제도 적정선으로 활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야식 안 먹는 거. 야식. 우리가 유일하게 이 시르토닌 활성도가 높아질 때가, 그리고 텔로메라제 활성도가 높아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잘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낮 동안 열심히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노화가 된 세포들을 자는 동안 고쳐줬던 거예요. 야식 먹고 자면은 이 시르토닌 유전자가 활성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식을 절대 드시지 마시고, 자는 동안 유일하게 이 시르토닌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텔로메라제가 활성화되는데 결국 뭐 먹고 자면은 말짱 도루묵이다. 두 번째로는 유산소 운동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시르토닌 유전자 그리고 텔로메라제를 킬 수 있는 방법이 일주일에 2번 이상 20분 이상 달리기 하기. 근데 그 달리기 하는 강도가 너무 힘들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가끔 노래 부르면서 편하게 달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 강도로 한 2-30분만 달려줘도 충분히 시르토닌 유전자가 확 활성화되고요. 텔로메라제도 활성화된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몇만 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달리기 하는 사람이랑 전혀 달리기 안 하는 사람들을 비교했더니 평균 수명이 12년이 차이가 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달리기는 비단 유산소 운동이 달리기뿐만 아니라 숨을 헐떡거리면서 땀을 흘릴 수 있는 운동이면 뭐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독특한 건데 명상하기가 있어요. 명상하기. 명상이요? 신기하죠? 진짜로 이게 명상을 하면요 텔로메라제 활성도가 증가된대요. 그래서 명상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도가 더 증가됐다. 그래서 이게 일체유심조, 그 다음에 심신일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말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정신과 몸은 하나다. 명상을 했을 때도 몸이 좋아지고 반대로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는 정신 건강에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 이것도 진짜 굉장히 훌륭한 질문이신데, 과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해봐요. 만약에 이런 노화 단백질이 많아져서 늙은 거라면은 그 노화 단백질을 없애면은 장기들이 젊어지지 않을까? 동물을 대상으로 해봐요. 그래서 이걸 파라바이오시스라고 합니다. 젊은지랑 늙은지를 정맥을요 잘라가지고 배를 관련해서 둘이 붙여요 그냥. 근데 붙이면은 당연히 젊은지의 혈액은 늙은지로 가고요. 늙은지의 혈액은 젊은지로 갔겠죠. 서로 섞이면서. 참 신기하게도 늙은지는 치매 증상이 다 사라지고 온몸의 장기들이 젊어져요. 반대로 젊은지는 전반적으로 몸이 늙어요. 뼈가 퇴화하고 근육이 퇴화하고. 그래서 이게 혈액에 답이 있구나. 암암리에 젊은 사람들의 피를 수혈을 받아서 온다.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말이 굉장히 과학계에서는 있거든요. FDA에서 한 3년 전쯤에 전면 금지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효과가 있어도 부작용이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젊은 사람들의 피를 뽑았는데 거기서 안 좋은 성분이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 바이러스라던가, 그럼 그게 결국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건 다 금지가 됐지만 아직까지 암암리에 미국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다. 아직은 위험하기 때문에 금지가 된 거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이런 실험을 해요. 젊은 사람들의 피 속에 있는 단백질 중에서 노화를 역전시킬 수 있는 단백질들이 뭔지 환원론적으로 분석해서 그런 것들만 정제해서 약으로 팔아보자. 그래서 그런 연구도 하고 있다. 아직 상용화는 안 됐어요. NMM이라던가 레스베라트롤 이런 것들은 아까 장수유전자를 켜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건강보조식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긴 해요. 근데 굉장히 비싸다. 그래서 굳이 이거 비싼 거 사드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식 먹지 않기,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하기, 그 다음에 명상하기, 이것만으로도 약 먹는 효과 이상의 장수유전자가 활성화된다 그래요.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어른들 말 틀린 게 없다 라는 말이 진리다 라고
한 줄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추가로 또 되게 재밌는 그 노화 관련 연구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일본에 야마나카 신야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야마나카 신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세포는 이 분화라는 걸 하거든요. 디프렌시에이션이라 그러는데, 분화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해서 직업을 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포도 심장세포가 되거나 폐세포가 되거나 간세포가 되거나 뇌세포가 되거나 각자 자기가 일할 수 있는 특수성을 띠는 세포로 바뀌는 걸 분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대개 모든 사람들이 세포가 분화가 되면 더 이상 얘가 그 일만 하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태어날 때만 해도 줄기세포라 해서 어떤 세포든 될 수 있는, 어떤 직업이든 가질 수 있는 무궁무진한 포텐셜을 가진 세포였어요. 근데 과연 분화가 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까? 이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것처럼 거꾸로 가는 버튼은 없을까를 상상을 해요, 이 야마나카 신야라는 과학자가. 그래서 역분화라 그래서 25,000개 유전자 중에서 특정 유전자를 세포에 때려 넣으면은 분화가 다 된 세포가 다시 줄기세포로 다시 젊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에는 방법을 모르니까 아예 다 때려 넣었어요. 유전자들을 때려 넣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줄기세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3개의 유전자를 발견했거든요. 이 3개만 있으면 이 3개 유전자를 세포에 넣으면 얘는 다시 젊어진다. 이걸 OSK 팩터라 그래요. 그래서 OSK 팩터를 넣으면은 세포는 다시 젊어지더라. 그래서 이걸로 노벨상까지 받았거든요. 모든 동물이나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유전자를 전신의 세포에 착 때려 넣으면은 젊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야마나카 신야는 OSK 레벨에서만 연구를 했는데, 아까 그 시르트 유전자 연구하신 노화의 대가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님이랑 한국 과학자분이 협업으로 이 OSK 팩터를 동물한테 넣어봐요. 직접 전신에, 늙은 쥐한테 넣었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늙은 쥐가 다시 젊어져요. 야, 그래서 이 유전자를 전신에 때려 넣었더니 다시 젊어지네?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조금만 잘 컨트롤하면 노화가 된 사람한테 OSK 팩터 유전자를 전신에 넣어주면은, 전신에 발현시켜주면은 다시 젊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동물에서 레벨에서 성공을 했으니까. 근데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텔로머라제처럼 너무 많이 때려 넣으면 암세포로 바뀌어요. 너무 이제 역분화가 돼서 어디든 어떤 세포든 분열할 수 있는 세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화가 된 세포에서 역분화를 시키면 줄기세포가 된다고 했죠. 근데 줄기세포랑 암세포는 한 끗 차이예요. 줄기세포랑 암세포는 둘 다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줄기세포도 계속 분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 컨트롤하면 암세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조심스럽고, 아무튼 OSK 팩터를 이용해서 동물을 대상으로 젊게 만드는 데 성공을 했으니까 좀 더 사람과 비슷한 이제 침팬지라든가 영장류 실험을 하고 전임상 실험, 임상 실험을 거쳐서 젊어지는 약으로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조심스러운 희망을 걸어보고 있습니다.